차체 설계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할 것은 첫째, 카티아를 이용해서 단면을 생성하는 것을 일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파트를 생성하시고 파트를 생성합니다. 파트를 생성한 이후에 일단 서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면은 어떤 면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면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은 일정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임의의 형태를 가진 게 좋은데 그 연습을 위해서 일단 원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하셔서 자, 크기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하니까 일단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가 직경이 뭐 60짜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이 60. 자, 그 다음 나와서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자, 입력. 자, 그래서 리미트를 사용해서 하든 아니면 여기에 디멘전을 사용해서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자, 디멘전으로 200 정도 하겠습니다. 200. 자, 파트가 생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파트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상에 유념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임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파트가 생성이 된 다음에 자, 여기서 프로덕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유는 단면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덕트를 가야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단면을 위한 프로덕트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를 하려면 여기 어셈블리인데 어셈블리는 여러가지 파트가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하는 파일들을 선택하는 방법들은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를 켜서 컴포넌트에서 새 파트가 있던 프로덕트가 있던 또는 컴포넌트 위드 포지셔닝 이런 게 있던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 쉬운 방법은 파트를 복사하고 컨트롤 C 하셔서 프로덕트를 찍고 V 하시면 일단 생성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프로덕트에 온 목적은 단면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단면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단면은 여기 보시면 이 창이 있습니다. 이 창에서 자 두 번째 창입니다. 여기 보시면 Distance and Bend Analysis, Sectioning, 그 다음에 크래시는 그 어셈블링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저게 이제 이미 부딪히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옵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할 것은 요 섹셔닝이 되겠습니다. 섹셔닝을 클릭하십시오. 그럼 자, 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얘의 크기를 조절이 가능한데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면은 무한평면입니다. 무한평면. 형태는 이렇게만 보이지만 전체가 지금 전부 이런 무한평면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형태는 지금 사각형인데 자 이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위치를 설정할 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포지셔닝. 자, 포지셔닝 가기 전에 자 여기 컴파스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요 W가 돼 있으니까 여기 근처를 가면
여기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깅을 하면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자, 변경이 되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컴파스를 움직일 때도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기울여서 각각으로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창의 형태가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죠. 넘어가서 이렇게 되거나, 자, 그래서 그럼 이 위치를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X, Y, Z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축에 대해서 X, Y, Z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자, 요거의 위치를 X, Y, Z 방향을 설정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컴파스를 사용해서 움직였었는데, 정밀한 움직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있는 에디트 포지션 앤 디멘전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오리진하고 U, V, W, T는 트랜스레이션, 다시 말해서 이동을 나타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창은 R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자, UVW니까 자, W 방향으로 45도 돌리는 걸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 X 방향 UVW에 대해서 회전. 자, 그럼 거리를 입력할 때 지금 100 단위로 움직이면 너무 움직임이 크니까 10으로 일단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그 다음 지금 이 방향이니까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로컬 좌표계에 W라고 되어 있습니다. W라고 해서 W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위치가 내비게이터를 사용해서 위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설정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시면 지오메트리컬 타겟인데 지오메트리컬 타겟은 지금 여기에 설정할 수 있는 특정 점이나 면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패스. 그 다음 여기를 가시면 포지셔닝 by 3분의 1 섹션 클릭하면 3분의 1 지점에 가서 섹셔닝을 하는 것.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방향 전환. 노멀 방향을 바꾸는 거. 자, 아까는 자, 다시 보시면 화살표 방향이 바뀝니다. 다음 포지셔닝을 세팅하는 방법. 자, 그래서 X, Y, Z.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건 여러분은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 자, 그럼 이 위치에 이 형태의 단면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로 보고자 하면 자, 리절트로 가시면 제일 처음에 이 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익스포트 앤 오픈, 그 다음 익스포트, 그 다음 existing 파트, 현재 존재 있는 파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세이브만 할 거냐, 세이브하고 오픈할 거냐. 그래서 형태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자, 파일의 형태는 자, 카티아인 형태, 파트 파일 형태, 드로잉 파일, 그다음 DXF, DWG, IGS, 모델, STP,
WRL 파일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개는 카티아에서 쓰는 파일, DXF와 DWG는 오토캐드 파일입니다. 오토캐드 파일. IGS는 CAD 시스템의 공용 파일 형식, 그래픽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IGS를 쓰게 되면 카티아 이외에 다른 CAD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은 카티아 버전 4 형입니다. 카티아 버전 4.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TP. IGS하고 STP가 있는데, IGS하고 STP가 있는데, STP가 좀 더 범용성이 있는데, 세밀한 거에 있어서는 IGS 파일을 쓸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볼륨이 있는 모델을 다른 소프트웨어와 호환을 위해서는 STP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STP를 사용하시고, 자, 그럼 제일 먼저 cat 파트를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섹션 1 cat 파트 저장. 그럼 저장된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 파트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cat 파트는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똑같은 위치에서 리얼트로 가서, 자, 리절트 보시면, 자, 여기 파트냐 드로잉이냐를 결정하는 창이 있습니다. 익스포트 앤 오픈이 있는 경우에, 자, 아까는 익스포트 에즈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자, 익스포트 하고 그 다음에 오픈입니다. 그래서 드로잉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나타났는데, 자, 지금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요거의 프로퍼티가 노란색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퍼티를 바꾸든지, 자, 오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를 지우고, 자, 얘의 프로퍼티를 좀 바꾸겠습니다. 붉은색으로 해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바꾸고, 자, 그럼 책 파트를 바꿨더니 프로덕트도 당연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단면. 그러면 여기도 빨간색으로 보이죠? 자, 그럼 화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에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일 건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드를 어떻게 할 거냐, 라인으로 할 거냐, 크로스로 할 거냐, 앱솔루트로 할 거냐, 렐러티브로 할 건지, 여기에 그리드를, 요 화면 섹션 창에 그리드를 조정하는 게 에디트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보이냐 안 보일 거냐, 그 다음 그리드 설정.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그리드를 보이지 않도록 하죠. 자, 그래서 세이브 에즈, 자, 드로잉, 오케이. 그럼 얘는 저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장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그림만 그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 이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자, 이 위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 위치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자, 첫 번에 파트에서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기, 자, 플레인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자, 이렇게 가면 여기 하나 만들어지죠. 자, 다시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리버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다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레퍼런스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생긴 걸 가지고 자,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자, 섹션, 자, 여기 보시면 포지셔닝을 여기 아니고 두 번째 지오메트리컬 타겟, 그래서 여기 입력하시게 되면 똑같이 형태가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성하실 때 이렇게 기준이 되는 면들을 미리 선정해서 보시면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널라이저에 있으니까 만약 창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널라이저에 가시면 있습니다. 여기 어널라이즈, 여기에 섹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포지셔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면들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했느냐? 맨 처음에 첫째 강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극관성 모먼트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을 좀 하세요. 거기에서 극관성 모먼트를 생성하는 이유는 단면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근데 차량의 단면은 특정한 사각형이나 삼각형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면이 임의의 단면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면의 형태를 갖고 극관성 모먼트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각각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의 극관성 모먼트를 계산하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놓고, 자, 두 개의 파일이 미리 있었는데, 자,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프로덕트를 생성해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처음에 봤던 단면 생성을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섹셔닝을 하게 되면 섹션 단면이 나타나고 그 단면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단면을 움직일 때 불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 자, 이 파일처럼 미리 특정 위치, 크기가 같은 곳에서 특정 위치를 미리 설정해서 플레인을 설정해 놓으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고 프로덕트에 해놓으면 지금 프로덕트에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플레인이 보이시죠? 자, 플레인에 가서 단면을 생성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지셔닝은 맨 처음에 것은 내비게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에서는 자, 레퍼런스, 다시 말하면 기존에 만들어둔 위치에 가서 단면을 형성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이를 설정하게 되면 그 위치에 가서 단면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된 단면을 갖고 마찬가지로 리절트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것을 가지고 단면을 형상을 보거나 또는 극관성 모먼트를 계산하는데 사용의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자, 그러면 그 단면을 했던 얘기는 그와 이어서 자, 차량을 설계할 때는 일단 패키지를 합니다.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설명으로는 그냥 패키지, 다시 말하면 포장과 같은 얘기인데, 자, 그럼 차량 안에 어떻게 어떤 것들을 위치할 것이냐 하는 게 패키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내용 중 그 차량의 크기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프론트 차체가 정해지고 외관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사람을 어디에 위치시키냐, 다시 말하면 시트의 위치, 그 다음 휠의 위치, 엔진의 위치, 그 다음에 타이어 위치 등등을 설정하는 게 패키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부품들을 설정해서 각각의 부품들이 제자리에 위치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가장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잘 해야만 공간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간섭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플랜 뷰고 사이드 프론트 뷰나 리어 뷰를 보면 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자, 천장과 머리의 관계, 그 다음 여기 필라, 루프 사이드와의 거리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패키징에서 설정을 하고 일단 구상에서 설정을 하고 형태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음에 보시는 사이드 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팔의 동작, 그 다음 시트,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시야각, 그 다음 다리의 위치 등등, 그 다음 엔진의 위치 등등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지게 되니까 그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스타일링에서 제일 첫 장에서도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그래픽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형상을 갖고 구상에 맞게 어떤 차량을 만들지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성을 하고 그걸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 어떤 차량이 좋을지를 결정한 다음에 품평회를 갖습니다.
품평회를 가진 다음에 그 중에 선택된 것을 가지고 그 클레이 모델을 만들어내고 클레이 모델로부터 3차원 데이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3차원 형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걸 여기 보시면 선택이 됐어. 그리고 렌더링하고 그 다음 그 서피스를 릴리즈 하게 되는데 그걸 클래스 A 서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클래스 A 서피스가 되면 그 클래스 A 서피스는 단지 외관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외관. 그럼 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건 그 캠리 2012년 모델인데, 자, 이거는 디테일하게 지금 전부 설계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 이 디테일을 설정하기 전에 위에서 보신 클래스 A가 전부 설정이 쫙 돼서 위에 차워져 있고, 이 단면은 겉만 있고, 실제 엔지니어는 내부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외형은 있지만 내부는 없으니 내부의 형태는 엔지니어가 결정한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결정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단면이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서피스는 클레이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생성된 모델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 부분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외양입니다. 외양인데 이 외양은 여기 클레이 모델에서만 알 수 있고 내부적인 형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전형적인 위치에 있어 아까 3번 모델에서 보셨던 각각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위치에 각각의 단면들을 생성해서 여기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것은 외관만 따고, 자, 그럼 이 중간에 있는 B필라의 형태들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바깥에 있는 면하고 같이 접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도어 라인은 이 안쪽에 B필라보다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얘와 얘는 접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쭉 그려놓고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은 지금 현재 단면이 여기도 이렇게 생겼다고 그려져 있으나 실제로 바깥하고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도어 라인입니다. 도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파팅이 되지 않아서 지금 도어를 파팅하자면 여기 가운데 중간에 절개선이 가지게 되고 여기에 파팅 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흔히 말하는 락커 섹션이 들어가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위치는 지금 도어보다 안쪽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도화 힌지가 있는데 힌지의 기둥에 만드는 형태는 지금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끊어놨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단면을 2개 정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게 전형적인 위치에서의 플레인을 만든 다음에 그 위치에서 단면을 생성하도록 작성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제가 차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럼 기본적인 단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인 단면. 자, 기본적인 단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이거와 똑같은 모델인데 그림처럼 형태를 요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 여기가 지금 바깥의 라인입니다. 라인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의 라인들이 다 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A 필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단면을 생성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단면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두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두께 데이터. 그래서 두께 데이터를 확인하고 두께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군요. 보시면 A필라인 경우에 지금 외관은 0.8mm, 그 다음 여기는 중간에 레인포스먼트라고 하죠. A필라 레인포스먼트는 1.2mm, 그 다음에 인너 파일은 1.8mm인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형태만 있습니다. 형태. 그럼 이 형태를 갖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다른 파트를 만드는 게 제일 쉽겠죠. 아니면 요것만 다른 지오메트리컬 셋으로 만들겠습니다. 인서트 하셔서 지오메트리컬 셋에서 A 필라 잠시만요. 다시 인서트 여기에 A 필라 A 필라로 됐죠. 그 다음 요 선택된 것만 여기 지오메트리컬 셋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A 필라로.
자, 지금 옮겨지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 여기가 또 있었군요. 얘를 지우고, 자, 다시 인서트에서 Geometrical Set 버튼을 자, 됐고,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색깔은 프로퍼티를 바꾸겠습니다. 프로퍼티 여기서 적색으로. 자, 이거는 하이드를 일단 먼저 시키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디스티네이션이 여기 이필라 변경이 잘 안되네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를 남기고 나머지를 지우는 상황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거만 남기면 되기도 하고, 현재 있는 요거를 자, 일단 여기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고 좋았네요. 자, 나머지 것들을 보이지 않고 바로 작업을 위해서. 자, 그럼 0.8t하고 1.2t, 1.8t입니다. 자, 그럼 현재 형태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이게 되면 여러분처럼 웹투 뷰를 볼게요. 웹투 뷰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울어진 형태로 보여주게 되니까 현재 설정을 하려면 뭐가 제일 좋냐면 여기에 좌표계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좌표계, 좌표계. 그래서 오리진 여기 X방향, 여기 Y방향, 여기 또는 반대 방향 이렇게 하면 좌표계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자, 그럼 여기다가 스케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스케치를 할 건데 여기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여기로 가 있으니까 지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여기로 갔기 때문에 저거에 영향력을 받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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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얘가
여기가 액티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일단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앱솔루트 축이 아니고 여기여야 되는데 현재 축이 프런트가 되면 됩니다. 축이 문제가 있는데요. 잠시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프런트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를 복사 여기에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선들을 전부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는 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설정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좌표계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좌표계를 사용해서 좌표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기본점이 되고 여기가 X방향, 여기가 Y방향, 근데 Y는 리버스. 자, 확인을 해보면 저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여기 엑시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얘가 지금 커런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스케치로 온 다음에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선들을 각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게 바깥의 선, 안선, 그 다음에 레인포스 인너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기준을 먼저 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그 판넬에
센터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센터 라인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 자, 여기 있는 선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들을 프로젝션 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프로젝션 시키는데, 지금 색깔이 노란 선이 되다 보니 다시 노란 선을 바꾸고 전체적인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자, 주황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외형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여기가 직선을 잡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 두 점을 사용해서 일단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을 그리려면, 자, 프로젝션을 시켜야 되겠죠. 프로젝션. 그 다음 요게 구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을 끄고 선. 자, 여기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럼 여기 이 선들은 나중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들이 쭉 있으니까 여기는 직선에 가까우니까 직선화 하겠습니다. 자, 직선. 그럼 프로젝션. 자, 여기. 자, 연속으로 하려면, 자, 요거는 다시 구성으로 바꾸고, 연속으로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 자, 여기 선.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외형선이 기본이 되는데, 알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크레인 모델로부터 온 데이터는 요거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나머지 것들은 엔지니어링 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구성 점들을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점을 찍었으니까 여기에 폴리라인, 스플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선이 그려졌죠? 자, 그럼 이 선을, 자, 여기도 직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션에서 됐는데, 자, 다시, 그다음에 선을 그리면, 이렇게. 자, 그 다음 바깥을 먼저 지금 해볼까요? 자, 다시, 포인트, 선,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는 직선으로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이 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선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요거가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것들을 일단 하이드를 한번 시켜볼까요? 아, 스케치가 지금 바깥에 안에 있어서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서트를 하나 더 하시고, 아, 이거는 잠시 후에, 그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자, 여기에 지오메트리컬 세트가 있으니까 얘를 하이드 시키면 지금 단면도 하이드 시켜서 여기다가 지오메트리컬 셋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하이드. 그럼 다시 가셔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형태가 완전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 하실 것은 1.8이 되기 전에 이 형태들이 전부 이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선들이 잘 이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1.8이니까 여기가 좌우로 늘어나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셋을 사용하겠습니다. 옵셋, 옵셋. 자, 여기 보시면 양쪽 방향에서 두께는 1.8. 자,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아, 0.8이었네요. 0.8. 외판은 0.8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1.8이니까 0.4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 0.4씩이기 때문에. 자, 대신에 지금 이 선은 남겨질 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동작할 때 뭘로 바꾸느냐? 구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으로 바꾸고, 자, 다시 옵셋 0.8 창에 0.4 입력하시면, 자, 이렇게 연속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0.4 다시, 자, 이 선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지금 옵셋을 해서 전체적인 형상이 만들어졌는데, 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여기 연결은 끌기로 트림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곡선이 있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곡선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저기 컨트롤 포인트가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쭉 끌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끌어지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끌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먼저 끄는 다음에 여기가 끌어지지 않죠. 왜? 컨트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직선이니까 잘 됩니다. 자, 여기도 해주고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곡률이 있는 곳은 지금 여기에 곡선이 지금 그 스플라인 커브로 그려갖고 만든 거라서 그런 건데요. 자, 된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두 점을 갖고 곡률을 알 경우에 여기에 있는 자, 3포인트 아크 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지우도록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옵셋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0.8. 자, 조금 더 단순해졌습니다. 자, 한 다음에 얘는 쉽게 되네요. 자, 스플라인을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원을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많이 들어간 곡선을 쓰는 것보다 수식이 적은 단순 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 자르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는 여기 트림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외판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를 다시 켜보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데이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형체를 만들어내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기준이 되거나 또는 외판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외판이 기준입니다. 외판. 왜냐? 외판이 바깥에서 만들어주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그려서 크레인 모델을 만들어서 따오는 데이터가 외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선만이 크레인 모델로서 온 데이터고, 이 나머지 선들은 엔지니어링, 다시 말하면 차체 설계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갖고 차체가 어떤 강성을 갖는지, 어떻게 하면 충돌에 좋아지는지, 내구에 좋아지는지 결정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좌표계를 사용해서 좌표계를 설정했고, 그 좌표계를 사용한 다음에 여기에 선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선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선을 갖고 뭐를 할 수 있느냐? 일단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을 좀 해보긴 해야 되겠죠. 하이드 시키시고, 자, 여기 B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서피스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가 생성이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는 여기서 단면을 계산이 가능하긴 하지만, 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2차원을 작성하고, 잠시만. 자, 도심은 여기에 있고, 이렇게 틀어진 형태의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안에 있는 것도 되고, 전체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세 개를 만드는데 중요할 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건 요 끝부분이 일치, 이 끝부분이 일치. 그 다음 여러분에게 설명을 조금 안 드렸는데, 자, 요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자, 길이를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잠깐 얘를 보. 자, 12mm 나왔습니다. 12mm. 12mm가 나온 이유는, 자, 현재 이 부분은 용접이 되는 부분입니다. 용접. 그래서 세 판넬을 이 중앙부에다가 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에 지름이 5mm입니다. 5mm. 5mm짜리 너겟을 쓰니까 지금 여기서 12mm가 되니까 5mm 빼면 3.5mm, 3.5mm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길이가 12mm 정도입니다. 12mm, 12mm에서 20mm. 그러니까 요 형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 부분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길이가 20mm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2mm에서 20mm 사이가 돼야지만 이 부분에 용접을 했을 경우에
용접 분량이 나지 않고 차체가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판, 내판, 그 다음 레인포스 이 세 가지를 잘 일치되도록 이 부분에서 자 길이가 다르긴 하지만 이 각각의 면들은 일치가 되도록 해서 세 가지를 만들어서 그림처럼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A필라 어퍼인 경우고 나머지 티피컬 섹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자 여기에 보시면 A필라 루프 사이드 프론트 리어 그 다음 여기 B필라 뭐 ABC라고 하셔도 돼요. ABC 그 다음 락커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프론트 리어 그래서 그 다음 여기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아랫부분과 윗부분 여기가 중요한 건 아랫부분은 여기 그 대시 판넬이 있는데 대시 판넬의 그 결합 형태를 보여준 거고 요 윗부분은 여기 가울의 형태 다시 말하면 윈도우 브러쉬가 장착된 윈도우 모터가 장착되는 요 판넬들 결합이 되는 것이 여기서 결합이 되니까 여기 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합된 형태를 여기에 판넬의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은 자 단면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건 이미 기존의 단면들을 갖고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지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린 것은 이미 기존 단면을 갖고 단면이 형성되는 걸 갖고 그 면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다음 차수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수에는 외형이 있는 것과 각각의 기존 단면이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외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